선생님, 제발 세계가 멈춰버렸습니다. 멈춘 게 아닙니다. 선택의 시간이 온 겁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구조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과 기업은 특정 대상을 지칭하지 않으며 사실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각색되었습니다. 비 쏟아지는 밤, 낡은 컨테이너 연구소 앞, 검은 우산을 든 정장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 앞 무릎 꿇은 아라키 마사토, 떨리는 목소리로 절규합니다. 선생님, 제발, 세계가 멈춰버렸습니다. 48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업계의 신하였습니다. 삐. 귀청을 찢는 경보음. 새벽 2시 17분.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긴급 상황실.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입니다. 모니터 화면 가득 치명적 오류, 시스템 오류 빨간 글씨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긴급 상황실 책임자 마이클 톰슨. 28년 경력의 베테랑. 그의 손이 떨립니다. 전화기를 움켜쥔 땀에 젖은 손. 그가 외칩니다. 서버 1만 대가 동시에 다운됐습니다. 1만 대요. 이건 전쟁입니까? 옆에서 기술팀장 제임스가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며 헐떡입니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전기 정상, 냉각 정상, 해킹 흔적 없음. 대체 뭐가? 마이클이 다그칩니다. 그럼 뭐가 문제야? 뭐가? 제임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칩이 기판에서 떨어졌습니다. 마이클이 얼어붙습니다. 뭐라고? 제임스가 다시 말합니다. AI 칩들이 기판에서 툭툭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 순간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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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서버실에서 들려오는 작지만 섬뜩한 소리들. 수억 원짜리 칩들이 떨어지는 소리. 마이클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럴 수가. 바로 그때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려댑니다. 런던, 도쿄, 싱가포르, 프랑크푸르트. 전 세계 동시에서 저는 데이비드 한. 실리콘밸리에서 28년간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기술 전쟁을 최전선에서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걸 봤습니다. 2011년 일본 대지진으로 반도체 공장이 멈췄을 때, 2017년 랜섬웨어가 전 세계 병원을 마비시켰을 때, 2020년 팬데믹으로 물류망이 붕괴됐을 때, 그때마다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전? 아니었습니다. 해킹? 아니었습니다. 자연재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서버 1만 대를 동시에 무릎 꿇린 건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0.01mm 두께의 투명한 액체 한 방울의 접착제였습니다. 이야기는 48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 도쿄 미나토구 52층 유리 빌딩의 꼭대기 도쿄만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회의실 탁- 두꺼운 보고서 하나가 대리석 테이블 위로 거칠게 던져집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굳습니다. 아라키 케미텍 CEO, 아라키 마사토, 업계에서 신하로 불리는 실패를 모르는 남자입니다. 20명의 임원들이 숨을 삼킨 채 그의 얼굴만을 바라봅니다. 아라키가 보고서를 손끝으로 툭툭 두드리며 냉소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잇습니다.
한국산 접착 소재 의존도 보고서입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다나카 상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사장님. 하지만 한국 소재는 열 안정성이 이미 검증돼서. 아라키가 말을 자르듯 웃습니다. 검증? 짧은 웃음, 차가운 시선. 우리가 표준을 정하면 그게 검증입니다. 회의실에 날카로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아라키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한국은 조립이나 하던 나라 아닙니까? 부품 조립, 그게 그들의 역할이었죠. 그는 보고서를 들어 올렸다가 아무렇게나 내려놓습니다. 그런 나라가 갑자기 소재 강국? 과대포장입니다. 야마모토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을 잇습니다. 하지만 대체품 테스트 결과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아라키는 손을 한번 휘두르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테스트는 끝났습니다. AT9000이면 충분해요. 우리 연구소가 만든 겁니다. 그의 입가에 자신감이 아닌 오만한 미소가 번집니다. 다음 달부터 한국산 계약 전면 종료합니다. 잠시 멈춘 뒤 그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립니다. 축배를 들죠. 이제 우리가 세계의 표준입니다. 짱! 샴페인 잔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하지만 회의실 한쪽 구석. 백발의 아베 기술 고문. 이른을 훌쩍 넘긴 노인은 잔을 들지 않습니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중얼거립니다. 한국의 윤 박사를 너무 모르시는군. 아라키의 시선이 번개처럼 꽂힙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베상? 아베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시선을 떨굽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그 순간 회의실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음과 잔소리로 채워집니다. 한국 시간 밤 11시. 경기도 수원 외곽. 간판에 글씨가 반쯤 지워진 작은 건물 하나. 한국정밀소재연구소. 녹슨 철문. 깨진 보안등. 컨테이너를 개조한 연구실. 겉보기엔 이미 버려진 곳 같지만 낡은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윤석진 박사, 올해 64. 그는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아라키의 기자회견 생중계. 화면 속 아라키가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한국산 소재는 과장돼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당사는 100% 자체 기술로 전환합니다. 한 기자가 묻습니다. 한국 파트너사와 협의는 하셨습니까? 아라키가 웃으며 되묻습니다. 협의? 우리가 고객입니다. 고객이 공급자에게 협의를 구합니까? 웅성거리는 소리. 카메라 셔터 터지는 소리. 윤 박사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습니다. 낡은 의자가 작게 삐걱거립니다. 그는 한숨처럼 낮게 중얼거립니다. 아라키 사장,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군요. 윤 박사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엽니다. 서랍 안. 40년 묵은 실험 수첩들이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매니 수첩. 손때가 베어 윤기가 사라진 검은 표지. 실험 수첩 40년 차. 그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칩니다. 빼곡한 숫자들. 한 줄 한 줄이 시간의 무게를 머금고 있습니다. NTL 47 배합비 조정. 15만 3,247번째 실험. 티타늄 나노 입자 0.001% 증량. 실리콘 결합층 0.0008% 감량.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윤 박사는 수첩 위를 천천히 쓰다듬습니다. 마치 사람의 등을 어루만지듯. 그리고 고개를 들어 연구실 한쪽의 낡은 냉장고로 향합니다. 쿵! 문이 열립니다. 차가운 공기. 냉장고 안 작은 유리병 하나. 투명한 액체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라벨에는 짧게 적혀 있습니다. NTL 47 열 방출 결합층 350도 안정.
윤 박사는 유리병을 들어 올립니다. 손안에서 유리의 차가움이 천천히 스며듭니다. 그가 거의 숨처럼 중얼거립니다. 40년이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잠시 말이 끊깁니다. 0.001%씩, 0.001%씩 조정하며 만든 거야. 그때, 우웅, 휴대폰이 책상 위에서 떨립니다. 문자 하나. 발신 딸. 아빠, 등록금 이번 달 것 아직이에요? 학교에서 계속 연락 와요. 윤 박사의 손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유리병을 쥔 손, 핏줄이 도드라집니다. 그가 눈을 감습니다. 미안하다, 순자야. 미안하다, 우리 딸. 잠시 후, 윤 박사는 유리병을 다시 냉장고 안에 내려놓습니다. 쿵! 문이 닫힙니다. 윤 박사는 창가로 다가가 한동안 어둠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검은 하늘. 그때 툭! 빗방울 하나가 유리창을 때립니다. 잠시 후 또 하나. 그리고 마치 오래 참고 있던 것처럼 비가 조용히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윤 박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알아차립니다. 이 비가 지금의 비가 아니라는 것을. 같은 소리, 같은 냄새, 같은 밤. 기억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5년 전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윤 박사와 아라키의 인연은 이미 5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5년 전, 같은 날, 같은 비. 2020년 11월의 어느 밤, 한국 수원의 지금과 똑같은 그 연구소 앞, 빗소리가 철문을 때리고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검은 우산, 고급 정장, 남자 혼자입니다. 아라키 마사토. 그는 비밀리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수행원도 기자도 없이. 목적은 단 하나. 윤석진의 기술. 똑똑똑. 컨테이너 문을 두드리는 소리. 윤 박사님 계십니까? 잠시 후 삐걱. 문이 열리고 윤석진 박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5년 전 59살이던 그 비에 젖은 남자를 한번 훑어본 뒤 담담하게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아라키는 준비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일본 아라키 케미텍의 아라키입니다. 선생님의 기술에 대해 듣고 찾아왔습니다. 윤 박사의 시선이 그의 손에 든 가방으로 잠시 내려갑니다. 무슨 일로? 아라키는 대답 대신 가방을 엽니다. 직. 지퍼가 열리는 소리. 그 안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꺼내집니다. 백지수표. 아라키는 비 오는 밤이 아니라 계약서 앞에 앉은 사람처럼 말합니다. 원하시는 만큼 쓰십시오. 10억? 100억? 아니면 1000억도 가능합니다. 빗소리만 더 크게 들립니다. 아라키는 한 발 더 다가옵니다. 선생님의 기술은 이런 곳에서 늙어갈 게 아닙니다. 우리 회사라면 세계 최고 연구소, 최고 장비, 원하시는 모든 걸. 윤 박사가 조용히 말을 끊습니다. 사장님. 아라키가 잠시 멈칫합니다. 네. 윤 박사는 백지수표를 바라본 채 천천히 또박또박 말합니다. 이 돈은 제 인생을 살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순간 공기가 멎습니다. 아라키의 미소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무슨 말씀을? 윤 박사는 아무 대답 없이 백지수표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쫙 종이가 두 동강이 납니다. 빗소리 사이로 찢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아라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윤 박사는 낮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기술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합니다. 기술은 세월로 만드는 겁니다. 아라키의 눈빛이 차갑게 식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윤 박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라키는 몸을 돌리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표준은 우리가 정합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뛰어나도 시장을 지배하는 건 결국 우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쾅! 차 문이 닫히는 소리. 부르릉. 엔진음이 빗속으로 사라집니다. 윤 박사는 그 자리에 서서 찢어진 수표 조각을 바라봅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순자야, 내가 또 바보 같은 짓을 한 걸까? 창문 너머 침대에 누운 아내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김순자. 그때 그녀는 3기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의 항암 치료비, 밀린 병원비, 다가오는 등록금, 그 백지 수표만 있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됐을 겁니다. 하지만 윤 박사는 그것을 찢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지켜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년 후 아라키는 다시 한번 한국을 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백지 수표가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였습니다. 윤 박사는 그날 밤 연구소에 홀로 남아 노트북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전원을 끕니다. 화면이 꺼지는 순간 방 안은 형광등의 웅웅거리는 소리만 남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고 수첩 하나를 꺼냅니다. 손때가 묻은 오래된 실험 수첩. 윤 박사는 아무 페이지나 넘기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곳으로 곧장 펼칩니다. 그리고 한 줄의 손가락을 멈춥니다. NTL-47 최종 안정화 완료 350도 48시간 연속 안정. 그는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립니다. 아라키,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군요. 잠시 침묵. 그리고 마치 오래 참아온 말을 스스로에게 하듯 조용히 덧붙입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날 2025년 11월 26일 일본 아라키 케미텍 본사. 아침부터 공장 전체가 쉼없이 돌아갑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자체 개발한 AT9000 접착 소재가 흘러갑니다. 그 위에 AI 칩들이 얹히고 조립되고 포장됩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쏟아진 긴급 주문. 라인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술팀장 후지모토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회의실로 뛰어듭니다. 사장님, 첫 배치 납품 완료했습니다. 초기 테스트 전부 통과했습니다. 아라키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천천히 웃습니다. 맞지? 결국 우리 기술이면 충분하다는 거야. 한국 없이도 아무 문제 없어. 회의실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역시 아라키 케미텍 사장님 최고입니다. 아라키는 샴페인 병을 집어들며 말합니다. 자, 축배를. 이제 우리가 세계의 표준이야. 코르크가 튀고 샴페인이 넘칩니다. 그러나 회의실 한쪽. 아베 기술 고문은 아무 말 없이 수첩을 펼칩니다. 그리고 작게 적습니다. AT9000 내열 한계 250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씁니다. AI 서버 예상 가동 온도 300도 초과 가능성. 아베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새로 도착한 AI 서버들이 차례로 설치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유럽 프랑크푸르트, 아시아 싱가포르. 동시에 전원이 켜집니다. 붕. 서버들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처음 6시간 모든 지표는 완벽했습니다. 온도 150도, 상태 정상, 성능 양호. 엔지니어들은 안도의 숨을 쉽니다. 문제 없네요. 역시 아라키 케미텍이야.
아무도 이 숫자들이 아직 진짜 시험이 아니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밤 12시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터 센터 야간 근무 중이던 엔지니어 한 명이 모니터를 보다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온도가 계속 오르네. 온도 200도, 220도, 240도. 그는 옆자리 동료를 부릅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계속 올라가. 동료는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AI 서버는 원래 그래. 칩은 350도까지 견뎌. 걱정 마. 그래도 좀. 괜찮아. 설계 범위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엔지니어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상한 건 항상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 28일 오전 6시 전 세계 동시다발 온도 250도 AT9000의 공식 한계선. 그러나 경보는 울리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 29일 오후 6시 AI 서버들은 24시간째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온도 280도, 295도, 300도. 그 순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겨우 확인할 수 있는 0.01mm 두께의 접착층. 수십 시간 동안 300도의 열을 묵묵히 견디던 그 얇은 경계가 아주 미세하게 마치 숨을 내쉬듯 느슨해집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고도 울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계가 조금씩, 정말 조금씩 촌농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채로 2025년 11월 29일 밤 12시 싱가포르 데이터 센터 고요하던 서버실에 아주 작은 소리가 떨어집니다. 툭! 야간 근무 중이던 엔지니어 한 명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듭니다. 방금 소리 들었어요? 툭! 다시 한번. 이번엔 조금 더 또렷합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서버실로 달려갑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는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이거 칩이. 뭐가? 칩이 떨어졌어. 기판에서. 뭐라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툭, 툭툭, 툭툭툭툭. 마치 작은 빗방울이 금속 위로 떨어지듯 연속적인 소리가 공기를 찢습니다. 서버 1번, 서버 2번, 서버 3번. 도미노처럼 차례차례. 긴급 상황입니다. 2025년 11월 30일 새벽 2시 17분. 이번엔 싱가포르만이 아닙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전 세계 동시에 삐삐삐 경보음이 도시의 심장부에서 울려 퍼집니다. 병원, 전자차트 시스템 다운. 환자 혈액형이 뭡니까? 기록이 안 열려요. 수기로 찾고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공항, 체크인 카운터, 마비. 왜 비행기가 안 떠요? 어머니 장례식이에요.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전부. 물류센터, 자동화 로봇 정지. 멈춰선 기계들 사이에서 관리자가 전화기에 대고 거의 외치다시피 말합니다. 본사, 로봇 전부 멈췄어요. 수작업이면 일주일은 걸립니다. 세계는 갑자기 깨닫습니다. 우리가 의존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숨을 멈췄다는 사실을. 2025년 12월 1일 새벽 4시 전 세계 뉴스가 동시에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CNN 긴급 속보. 글로벌 서버 위기 원인 알 수 없음. BBC 긴급 뉴스. 병원 시스템 중단 위험에 처한 생명.
NHK 속보, 세계적 시스템 마비, 원인은?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한 기술 분석가의 긴급 보고서가 각국 정부와 기업의 책상 위에 올라옵니다. 제목 AT9000 소재 열 안정성 한계 분석. 결론은 짧고 잔인합니다. 250도 초과시 접착력 급격 저하. 그리고 마지막 한 줄. 대체 가능 소재 한국 NTL47 유일. 그 문장은 보고서의 결론이 아니라 판결문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계는 같은 이름을 되뇌기 시작합니다. 윤석진. 2025년 12월 1일. 새벽 6시. 도쿄 아라키 케미텍 본사.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사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건물 전체를 흔듭니다. 쿵, 쿵쿵쾅. 사장님, 사장님. 사장실 안쪽에 마련된 VIP실에서 부스스한 옷차림으로 나온 아라키가 문을 열자마자 비서가 태블릿을 거의 내밀다시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서버가 동시에 말끝이 흐려집니다. 화면을 채운 건 그래프도 수치도 아닌 붉은 글씨들입니다. 긴급 소환장, 손해배상 소송, 계약 해지 통보, 끝없이 스크롤되는 통지 목록. 아라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무슨... 그때 복도 끝에서 기술팀장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옵니다. 사장님, 원인 파악했습니다. 뭐야? AT9000이 300도를 못 버텼습니다. 순간 아라키의 눈이 흔들립니다. 뭐라고? 저희 소재는 250도까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지직. 아라키의 손에서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납니다. 유리 파편 사이로 피가 흐르지만 그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한국. 목이 잠긴 목소리. 윤석진.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려 의자 옆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내가 틀렸어. 같은 시각 한국 수원. 새벽 6시. 수원 외곽 낡은 연구소. 윤석진 박사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루틴. 실험대 위. 조용한 손놀림. 정확한 눈금. 그때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지잉. 한 번이 아닙니다. 멈출 생각도 없습니다. 문자 100통. 부재중 전화 200통. 모두 같은 말입니다. 윤 박사님, 긴급 연락 부탁드립니다. NTL47 공급 가능합니까? 세계가 멈췄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윤 박사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갑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5년 전과 똑같은 비. 그는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이제 시작이군. 사실 윤 박사가 5년 전 백지수표를 찢은 이유는 자존심 때문도 자존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아라키가 떠난 뒤 윤 박사는 연구소가 아니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 김순자 여사가 누워있는 병실로. 김순자 여사 당시 59세. 삼기암. 산소호흡기를 끼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윤 박사가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고 여윈 손. 순자 여사가 힘겹게 눈을 뜹니다. 여보, 윤 박사가 말합니다. 응, 나야. 오늘은 일찍 왔네. 응, 일찍 왔어. 순자 여사가 미소 짓습니다. 연구 잘 돼가. 윤 박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응, 잘 돼가. 거짓말. 순자 여사가 말합니다. 당신 눈빛 보면 알아. 무슨 일 있었지? 윤 박사가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일본에서 사람이 왔어.
돈을 많이 준대. 순자 여사가 조용히 묻습니다. 얼마? 내가 원하는 만큼. 그래서 윤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거절했어. 순자 여사가 웃습니다. 잘했어. 당신 그거 받았으면 난 당신 몰라봤을 거야. 윤 박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순자 여사가 계속 말합니다. 40년 당신이 무엇 때문에 버텼는데 돈 때문이었어. 아니잖아. 윤 박사가 흐느낍니다. 하지만 당신 치료비. 순자 여사가 손을 꼭 쥡니다. 여보, 나 곧 떠날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당신 연구는 남잖아. 그게 우리 진짜 유산이야. 순자야. 여보, 약속해. 끝까지 지켜 당신 연구. 그게 나한테 제일 큰 선물이야. 윤 박사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마른 숨결, 가벼운 체온, 조금씩 늦어져가는 심장 소리. 고마워, 미안해, 고마워. 그날 밤 윤 박사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쌓아 올린 시간이라는 것을. 2025년 12월 1일 오전 8시 도쿄 아라키 케미텍 본사. 회의실은 이미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 가까웠습니다. 사장, 주가가 45% 폭락했습니다. 손실이 8조 엔입니다. 사토 이사의 고함이 공기를 찢습니다. 쾅! 다케다 이사가 책상을 내리칩니다. 병원에서 소송 들어왔습니다. 사망사고 발생했다고요. 항공사 3곳. 계약 전면 취소입니다. 말들이 겹치고 목소리가 부딪히고 책상 위 자료들이 흩어집니다. 아라키는 그 모든 소음 한가운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굽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때 사토 이사가 차갑게 말합니다. 사장님,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세요. 아라키가 고개를 듭니다. 뭐라고? 윤석진 박사 찾아가십시오.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그 기술 가져오셔야 합니다. 다케다가 쏘아붙입니다. 5년 전엔 사장님 오만 때문에 놓쳤잖아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회사는 끝입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구로다가 마지막 못을 박습니다. 이 사태 책임지기 싫으시면 그렇게 하셔야죠. 선택하세요. 아라키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2025년 12월 1일 오후 2시 도쿄 하네다 공항. 아라키 마사토 혼자입니다. 수행원도 비서도 없이 1등석 창가에 앉아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5년 전 같은 비행기, 같은 좌석. 그때 그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 따위. 하지만 지금 손이 떨립니다. 기내 모니터에 뉴스 자막이 흐릅니다. 아라키 케미텍 주가 폭락. 글로벌 시스템 마비 책임론. 아라키는 눈을 감습니다. 그 순간 5년 전 한 노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기술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기술은 세월로 만드는 겁니다. 아라키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내가 정말 틀렸구나. 2025년 12월 1일 오후 5시 인천공항. 비가 쏟아집니다. 아라키는 홀로 입국장을 나옵니다. 우산도 없이. 빗물이 그의 고급 정장을 적시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택시에 오르자 기사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아라키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수원, 이 주소로. 기사가 주소를 훑어보고
잠시 고개를 갸웃합니다. 여기 좀 허름한 동네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라키는 서툰 한국어로 낮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가주세요. 택시는 빗속으로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아라키는 그때 몰랐습니다. 윤석진 박사가 이 순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도달할 수밖에 없는 끝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을. 백지수표를 찢은 그날 모든 것이 결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선택지는 하나씩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라키의 오만함과 계산, 그리고 틀림없다고 믿었던 확신. 그 모든 선택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그를 이곳으로 끌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윤 박사는 아라키를 이 자리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끝내 돌아서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라키는 마침내 그 예견의 끝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것입니다. 이 만남은 복수의 시작이 아니라 피할 수 없었던 대면이라는 사실. 5년 전 찢어진 백지수표. 그것은 계획이 아니라 선택의 시작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밤 10시 수원 외곽 택시가 조용히 멈춥니다. 헤드라이트가 꺼지고 엔진 소리마저 빗속에 묻힙니다. 눈앞에는 녹슨 철문 하나. 간판은 희미하고 글씨는 반쯤 지워진 채 겨우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한국정밀소재연구소. 빗속에서 아라키 마사토가 천천히 내립니다. 5년 전과 같은 장소, 그리고 비.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5년 전에는 그가 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가 차가운 철문 앞에 서 있습니다. 컨테이너 창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아라키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윤 박사님. 빗소리만 대답처럼 흘러갑니다. 윤 박사님, 저 아라키입니다. 아라키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립니다. 선생님, 제발 문 좀. 비거. 문이 열립니다. 윤석진 박사, 5년 만입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어깨는 조금 더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하고 단단한 눈빛. 윤 박사가 담담하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라키는 고개를 숙입니다. 선생님, 제가. 말이 목에 걸립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윤 박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빗속에 서 있는 아라키를 조용히 바라볼 뿐입니다. 아라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합니다. 5년 전 선생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쏟아지는 빗소리. 윤 박사가 짧게 말합니다. 고개를 드세요. 아라키가 고개를 듭니다. 윤 박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비 맞고 계시네요. 들어오세요. 컨테이너 안.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낡은 실험 장비들. 하지만 모든 것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없고 필요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아라키는 그 단순함 앞에서 잠시 말을 잃습니다. 자신의 회사는 52층 빌딩, 최첨단 장비, 끝없이 늘어선 서버들. 그러나 세계를 구할 기술은 그곳에 없었고 이 낡은 컨테이너 안에 있었습니다. 윤 박사는 말없이 몸을 돌립니다. 낡은 냉장고 앞에 서서 잠시 손을 얹습니다. 마치 오래된 동료를 부르듯이.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을 엽니다. 쿵.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투명한 액체. 아무 장식도 없는 라벨. NTL 47.
윤 박사는 그 병을 조심스럽게 꺼내 빛 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유리병 안에서 액체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게 40년입니다. 아라키는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채 그 병을 바라봅니다. 그게 윤 박사가 이어 말합니다. 350도에서도 버티는 세계 유일의 접착 소재입니다. 하루에 10번, 40년, 15만 번의 실험, 0.001% 단위로 조정하며 만든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라키의 다리가 풀립니다.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윤 박사는 한참 동안 아라키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밉니다. 일어나세요. 아라키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듭니다. 정말 도와주시겠습니까? 윤 박사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2일 새벽 2시 윤 박사의 연구소 문이 열리고 일본 기술팀이 차례로 들어옵니다. 후지모토 팀장은 연구소 안을 둘러보다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기술이. 윤 박사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윤 박사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가서 펜을 듭니다. 빼곡한 화학식, 정밀한 온도 그래프,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정확히 맞춰진 배합비. 일본 엔지니어 한 명이 숨을 삼키듯 말합니다. 이 정밀도 믿을 수가 없네요. 윤 박사가 펜을 멈추지 않은 채 말합니다. 믿으세요. 40년 동안 15만 번 검증했습니다. 2025년 12월 3일 새벽 72시간 만에 첫 배치가 완성됩니다. NTL-47 긴급 공수 미국으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전 세계로 2025년 12월 4일 서버들이 하나둘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병원 시스템 정상화, 항공 시스템 재개, 금융 거래 복구. 한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됐다. 환자 기록 떴어요. 공항 직원이 환호합니다. 예약 시스템 살아났어요. 곳곳에서 안도의 숨이 터져 나옵니다. 세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25년 12월 4일 도쿄 아라키 케미텍 본사 대형 기자회견장. 아라키 마사토가 단상에 섭니다. 불과 5일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 사과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우처럼 쏟아집니다. 저의 오만함이 이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뒤 그는 다시 입을 엽니다. 그리고 한 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대형 스크린에 윤석진 박사의 얼굴이 비춰칩니다. 윤석진 박사님, 선생님께서 세계를 구하셨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찹니다. 같은 시각 한국 수원. 윤 박사는 연구소 한쪽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수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합니다. 박사님, 전 세계가 박사님 얘기만 해요. 윤 박사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다른 감정이 고여 있습니다. 계산, 냉정함, 그리고 예견. 그는 아무도 듣지 못하게 중얼거립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세상은 환호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구했다. 윤석진, 21세기의 영웅. 모든 것이 완벽한 해피엔딩처럼 보였습니다. 용서받은 악역, 칭송받는 영웅. 하지만 윤 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라키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만한 사람은. 윤 박사는 그 사실을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린 것이 아니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라키가 다시 배신할 가능성을, 그리고 그 배신이 진짜 역전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을. 여러분, 지금까지는 서막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5년 전 윤 박사가 찢은 그 백지 수표, 그 조각들이 이제 무기가 됩니다. 어떻게?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집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윤 박사는 5년 전 그날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2026년 3월. 세계는 겉으로 보기엔 다시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멈췄던 시스템들은 다시 돌아갔고, 뉴스는 더 이상 위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라키 케미텍의 주가도 서서히 회복됩니다. 윤 박사와의 기술 협력 덕분에 신뢰를 되찾았다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끝난 것처럼 보일 때 다시 시작됩니다. 도쿄 아라키 케미텍 비밀 연구소, 아라키 본사 지하 3층, 외부 지도에도 사내 조직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 두꺼운 방음문 뒤, 형광등 아래에서 후지모토 팀장이 연구원들을 바라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너무 차분해서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난 3개월간 윤 박사의 NTL-47을 분석했습니다. 대형 화면이 켜집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분자 구조식들이 겹겹이 떠오릅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90% 완료. 우리 버전 AT9500 개발 중 예상 완성일 3개월 후.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하지만 윤 박사와의 계약은? 후지모토가 비웃듯 고개를 기울입니다. 계약? 우리가 독자 개발하는데 무슨 계약입니까? 특허? 우회 방법, 세상에 널렸어요. 연구실 안에 짧은 웃음이 퍼집니다. 그 웃음은 5년 전 아라키의 웃음과 똑같은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 수원. 윤 박사의 연구소. 윤 박사는 노트북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메일 한 통. 발신자 익명. 제목, 윤 박사님께 드리는 경고. 박사님, 조심하십시오. 아라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NTL-47 기술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진행 중. 3개월 후 독자 기술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 박사는 이메일을 끝까지 읽고 노트북을 덮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윤 박사는 책상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낡은 녹음기 하나. 5년 전 그날의 녹음기. 그는 아무 망설임 없이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스피커에서 5년 전 아라키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윤 박사, 솔직히 말하죠. 당신 기술을 사는 게 아닙니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가 시장을 독점할 수 있으니까. 한국 따위 우리 발밑에 두면 됩니다. 녹음이 끝납니다. 윤 박사는 녹음기를 내려놓고 중얼거립니다. 기다린 게 아니야. 다시 이 선택을 할 걸 알고 있었을 뿐이지. 2026년 5월 도쿄 기자회견장.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아라키 마사토가 다시 단상에 섭니다. 이번엔 고개를 들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얼굴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판에서 자신이 이겼다고 믿는 사람의 얼굴. 그의 등 뒤 대형 스크린이 천천히 켜집니다. 검은 배경 위로 선명하게 떠오르는 새로운 이름. AT9500. 그 순간 윤석진 박사가 이 이름을 보게 될 날은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걸 아라키는 알지 못합니다.
아라키가 입을 엽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당사는 완전한 독자 기술로 AT9500을 개발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자료가 차례로 띄워집니다. NTL47을 뛰어넘는 400도 안정 소재입니다. 회의장은 즉각 술렁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묻습니다. 윤석진 박사와 협의하셨습니까? 아라키의 입가가 살짝 올라갑니다. 협의요? 이건 우리 독자 개발입니다. 윤 박사의 특허는 참고했을 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합법적인 우회죠. 다른 기자가 놓치지 않고 되묻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윤 박사가 회사를 구한 건 사실 아닌가요? 아라키는 잠시 고개를 기울이더니 차갑게 말합니다. 구해줬다? 비즈니스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 이 장면은 한국에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 긴급회의실. 화면 속 아라키의 얼굴이 멈춰선 채 회의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흐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입을 엽니다. 대통령님, 아라키가 또 배신했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화면을 보다가 짧게 묻습니다. 윤 박사 의견은? 장관이 고개를 숙입니다. 윤 박사를 모시겠습니다. 30분 후 윤석진 박사가 청와대에 도착합니다. 낡은 가방 하나, 검소한 옷차림. 하지만 그의 걸음에는 조급함도 당황도 없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대통령과 장관들이 그를 맞이합니다. 산업부 장관이 말합니다. 박사님, 아라키가 또 배신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 박사는 잠시 말이 없습니다. 대신 가방을 열어 서류 한 뭉치를 꺼냅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인 서류의 제목. 핵심 소재 전략물자 지정 건의안. 회의실이 순간 술렁입니다. 장관이 놀란 목소리로 묻습니다. 이건 언제 준비하신 겁니까? 윤 박사가 담담하게 답합니다. 6개월 전부터입니다. 아라키가 다시 배신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짧은 침묵. 누군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윤 박사는 눈을 들고 천천히 말합니다. 5년 전부터 알았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윤 박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NTL47을 국가 전략물자로 지정하십시오. 그러면 무단기술 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라키의 AT9500이 NTL47을 베낀 것이라면 그건 국제범죄입니다. 대통령이 조용히 묻습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윤 박사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냅니다. 있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립니다. 회의실 스피커에서 5년 전 아라키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당신 기술을 사는 게 아닙니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습니다. 윤 박사가 조용히 덧붙입니다. 5년 전부터 아라키는 한국 기술을 탐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 박사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모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합니다. 그가 배신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조용히 되묻습니다. 그럼 왜입니까? 윤 박사의 대답은 짧고 분명합니다. 세계가 봐야 하니까요. 한국 기술의 가치를, 그리고 아라키의 본성을. 그 순간 이 회의는 한 기업의 분쟁이 아니라 한 나라의 선택이 됩니다. 2026년 5월 10일 청와대 브리핑룸. 수십 대의 카메라. 숨을 죽인 기자들. 대변인이 단상에 서서 문장을 읽어내려갑니다. NTL47 및 관련 기술을 국가 핵심 전략물자로 지정합니다. 무단기술 이전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속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윤 박사가 5년 전 남긴 녹음 파일이 공개됩니다. 도쿄 아라키 본사. 아라키가 서류를 움켜쥐었다가 바닥에 내던집니다. 뭐? 전략물자. 법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한국이 NTL-47을 전략물자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사장님 음성이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아라키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 노인이 5년 전부터? 법무팀장은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윤석진 박사는 이미 그때부터 모든 가능성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아라키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도 오만도 없습니다. 또 당했어.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한 노박사가 5년 전부터 모든 걸 예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윤 박사에겐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5년 전 그가 찢어버린 백지수표, 그 조각들을 윤 박사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의 잔재가 아니라 마지막 한 방을 위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아라키 한 사람을 무릎 꿇리는 한 방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 기술 앞에서 다시는 오만해질 수 없게 만드는 그 한 방.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음 챕터에서 밝혀집니다. 단 힌트 하나만 드리자면 윤 박사가 40년 동안 만들어 온 것은 NTL-47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5월 15일 밤 10시 수원 연구소 앞 다시 비가 내립니다. 빗줄기는 낮게 끈질기게 떨어지고 연구소 앞 좁은 골목은 무릉덩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시작됐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끝이 아닌 또 하나의 이야기가 조용히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라키 혼자가 아닙니다. 골목 입구부터 카메라들이 줄지어 서 있고 렌즈는 한 사람을 향해 한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CNN, BBC, NHK, 그리고 그 뒤로 아라키 케미텍 이사진, 일본 정부 관계자들. 이 작은 연구소 앞은 어느새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가 되어 있습니다. 아라키 마사토가 천천히 앞으로 나옵니다. 비를 맞은 정장은 무겁게 축 늘어지고 그의 어깨는 이전보다 훨씬 작아 보입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마침내 무릎을 꿇습니다. 쿵! 무릉덩이가 튀고 플래시가 터집니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아라키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합니다. 윤 선생님,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셔터 소리, 연속된 플래시. 그때 컨테이너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윤석진 박사가 문턱에 섭니다. 빗속의 아라키를 잠시 바라본 뒤 조용히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사장님. 아라키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저는 2번이나 선생님을 배신했습니다. 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아라키의 어깨가 크게 흔들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잠시 빗소리만 들립니다. 윤 박사는 한 박자 늦춰 말을 잇습니다. 사장님, 용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하지만 신뢰는 40년이 걸립니다. 멀리서 천둥이 울립니다. 아라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윤 박사가 손을 내밉니다. 그래도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아라키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지만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합니다. 몇 달 후 스위스 제네바
국제표준화기구본부, 전 세계 기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장은 차분하지만 긴장돼 있고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려온 듯합니다. 의장이 단상에 올라 선언합니다. 오늘부로 NTL47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됩니다. 순간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의장은 잠시 손짓으로 박수를 멈추게 한 뒤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개발자 윤석진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기립박수. 윤 박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64세, 검소한 양복, 낡은 가방 하나. 화려함은 없지만 그가 걸어 나오는 동안 회의장은 조용한 경의로 가득 찹니다. 윤 박사는 단상에 서서 잠시 주변을 둘러봅니다. 수백 개의 얼굴과 수백 개의 시선이 모두가 그의 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만 곧바로 말을 잇지 않습니다. 마치 40년의 시간을 한 번에 꺼내야 할지 잠시 고민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한마디가 회의장을 채웁니다.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순간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가 곧 사라집니다. 윤 박사는 그 반응을 개의치 않고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저는 그냥 40년 동안 한 가지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청중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연구소에 가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0.001%를 조정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한 사람입니다. 회의장은 어느새 숨소리조차 사라집니다. 세상은 늘 화려한 것만 봅니다. 큰 공장, 큰 기업, 큰 돈.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건 대개 아주 작고 조용한 것들입니다. 칩을 붙이는 한 방울. 그 한 방울을 위해 40년을 버틴 한 사람. 잠시 멈춘 뒤 그는 덧붙입니다. 그게 저입니다. 순간 박수가 터집니다. 천천히 그리고 곧 우레처럼. 박수가 잦아든 뒤 한 기자가 손을 듭니다. 박사님, 5년 전부터 모든 걸 계획하셨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윤 박사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답합니다. 계획이라기보다는 예견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특히 오만한 사람은요. 그날 이후 윤석진은 국제사회에서 영웅으로 불렸습니다. 노벨상 후보, 세계적 석학, 21세기의 거장. 수많은 이름과 칭호가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윤 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가 40년 동안 만든 건 NTL47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소 냉장고 가장 깊은 곳,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자리. 그곳엔 이미 NTL48, NTL49, NTL52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400도, 450도, 500도를 버티는 차세대 소재들. 윤 박사는 그것들을 아직 세상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공개되는 순간보다 필요해지는 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타이밍은 한국이 세계 기술 패권을 완전히 쥐는 순간. 그 순간이 언제 올지는 윤 박사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리던 파도 소리가 어느새 발밑까지 차오른 것처럼. 1년이 흘렀습니다. 2027년. 전 세계는 다시 한번 기술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이번엔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양자 컴퓨터 시대. 칩은 더 작아졌고 연산은 더 빨라졌으며 열은 500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NTL-47조차 이 환경을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화는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언어도 국기도 다른 목소리들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였습니다. 윤 박사님, 500도를 견디는 소재를 정말 만들 수 있습니까? 윤 박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미소를 아주 작게 지어 보입니다. 이미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계가 멈춥니다. 윤 박사는 연구소 깊숙한 곳으로 걸어갑니다. 낡은 냉장고, 수십 년을 함께한 무언의 동반자. 그는 가장 아래 칸을 엽니다. 그곳에서 조심스럽게 유리병 3개를 꺼냅니다. NTL-48, NTL-49, NTL-50. 윤 박사가 말합니다. 7년 전부터 준비해 두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습니다. 7년 전부터요? 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술은 문제가 생긴 뒤에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미래가 올 걸 알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전 세계는 하나의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윤석진은 위기를 해결한 사람이 아니라 위기를 먼저 겪어본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질서는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NTL 시리즈, 세계 표준. 이제 누구도 한국 없이 반도체를 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윤 박사가 왜 7년 전부터 차세대 소재를 준비해 왔는지. 그 이유는 시장도, 패권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7년 전, 아내 김순자 여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병실의 불빛은 희미했고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 박사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약속해. 당신이 만든 기술로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줘. 그게 내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야. 그날 밤 윤 박사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지금 그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윤 박사에게는 아직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술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일. 그 답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 2031년 윤석진 박사 일은. 그는 여전히 낡은 컨테이너 연구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새 연구동은 이미 완공됐지만 그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끝내고 싶어.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20대의 젊은 연구원들, 그의 곁에서 노트를 들고 실험을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윤 박사는 그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기억해라. 기술은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세월이다. 잠시 멈춘 뒤 그는 덧붙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인내로 만드는 거다. 젊은 연구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군가는 또 다른 윤석진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가 남긴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윤 박사는 책상 서랍에서 가장 오래된 수첩을 꺼냅니다. 표지는 이미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손때로 달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 적힌 글자. 실험 수첩 46년 차. 46년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온 시간의 무게입니다. 윤 박사는 그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쳐 제자에게 건넵니다. 이제 너희가 쓸 차례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눈가가 붉어집니다. 박사님 아직? 윤 박사는 그 말 위에 부드럽게 미소를 얹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준비는 해야지. 시간은 누군가에게서 다음 사람에게 그렇게 건너가는 법이니까요.
저녁이 됩니다. 윤 박사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11년 전 아내가 떠난 그 집,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거실 한가운데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윤 박사는 사진 앞에 잠시 멈춰섭니다. 여보, 약속 지켰어. 잠시 말을 고르다 천천히 이어갑니다. 우리나라 세계 최고로 만들었어. 말끝이 흐려집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립니다.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그 말은 누구에게 들리기보다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윤 박사는 책상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5년 전 찢어 놓았던 백지 수표 조각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꺼내 손에 올려놓습니다.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제 필요 없어. 그리고 조용히 덧붙입니다. 세월이 이겼으니까. 돈도 오만도 결국은 시간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음 날 아침, 윤 박사는 여전히 새벽 6시에 눈을 뜹니다. 46년째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루틴. 그는 연구소로 향합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와 익숙한 정적이 그를 맞이합니다. 책상 위, 새 수첩 하나, 실험 수첩 47년 차. 윤 박사는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펜을 들고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자, 이제 400도는 넘었으니까. 미소를 띠며 덧붙입니다. 500도를 더 안정화시켜 볼까? 그 순간 창밖으로 햇살이 천천히 비쳐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방울의 접착제에서 시작됐지만 사실은 한 사람의 46년 그리고 여러분의 세월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큰 나라가 강한 게 아닙니다. 세월을 버틴 사람이 강합니다. 화려한 것만 보이는 세상이지만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건 작고 조용한 것들, 그리고 그 조용한 것들을 평생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기술은 세월이다. 그리고 그 세월을 버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기술은 세월이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윤 박사 같은 분들께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드는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더 정성껏 준비하라는 응원으로 받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이 조용하고 평화롭길 바랍니다.